한국 증시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삼성전자가 어제는 대략 8%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오늘은 어때요? 어제의 상승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는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대충 새벽 동안에 이어졌었던 이슈만 생각해 보더라도 미증시, 금일 한국 주식시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금일 장중에 나온 소식이죠. 현재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꾸준하게 증시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고 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2, 3일 안에 종전협상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왔거든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이 급반전되는 이슈가 발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나라 옆 동네인 일본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다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소식. 일본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세계적으로도 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는 나라인 만큼 여기서 돈을 빌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상승한다,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될 거고 이로 인해 투자금 회수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팔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기준금리 인상할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화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렇게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새로운 매수 기회를 잡아 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통령입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연 이 악재들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첫 번째로 전달을 드렸던 게 미국의 나스닥이 또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3위의 기업조차 상당한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새벽 동안에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는 크루소라는 기업이 존재해요. 뭐 하는 회사냐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주고 AI 데이터 센터 좀 지어줘 하면 이걸 지어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와이오밍 주에서 1.8기가와트 규모의 캠퍼스를 개발 중에 있었는데 고객 요청으로 개발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공지능 수요 조금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바쁜 타이밍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걸 왜 멈췄지? 하지만 이어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 크루소가요, 5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주 계약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투자자들의 심리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개발이 중지된 AI 데이터 센터가 현지 고객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굳어지고 있고, 실제로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하락했다가 이걸 모두 회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악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전달을 드렸던 게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격추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노를 했고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까지 가해졌어요. 하지만 이어서 나온 이란의 외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우리는 아파치 헬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 꼬리를 내렸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고의성 판단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 전쟁을 종식하려고 하는가? 지들이 일으킨 전쟁을 세상 사람들 모두한테 욕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오늘 저녁 중에라도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급반전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시장을 약화시켰던 두 가지 악재는 단기적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악재인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역시도 발생하게 된 원인이 이란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함께 해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만 판단하면 된다? 투자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만 체크를 하자. 2026년도에만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규모가 2조 달러예요. 그리고 2027년을 넘어서 앞으로도 이 투자 규모는 꾸준하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전해진 소식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크게 끌어모으고 있는 스페이스 X. 자, 앨런 머스크의 야심작인 우주 AI 데이터 센터 역시 스페이스 X가 상장되자마자 본격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우주에 띄운다고 해서 HBM이 필요 없거나 한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삼전에 대한 고객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앨런 머스크 특성상 여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칩마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엔비디아 걸 안 쓸 텐데, 여기서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자, 삼성전자는 이미 테슬라와 인공지능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HBM뿐만이 아니라 TSMC와 같은 새로운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 이 양쪽에서 어마어마한 수혜가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하락했다고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주가가 하락할 때 내 계좌를 보면 자, 마음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자,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1, 2% 수익 내자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투자를 하면 또 향후 2배에서 3배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기대감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최고점 37만원에서 지금 가격 30만원까지 자, 대략 20%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역시도 상장 이후 최고점 랠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가면서 대략 20에서 30%의 조정은 심심찮게 발생했다. 결국에는 이러한 타이밍을 참고 견뎌내면서 최적의 매수 기회를 찾아가는 투자자들만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1, 2%라도 남들보다 많이 수익을 내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투자 적기인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의도 주식왕은 주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죠. 새롭게 주식 승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란과 댓글창에 같은 주소가 적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여의도 주식왕 100% 무료 소통방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 어렵지 않게 삼성전자에 대한 최적의 매수 기회를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매수 사인을 드렸고, 결국 오전 중에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 차익 실현 사인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정규장이 시작되기 전 아침에도 금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수 의견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3개의 기업들이 금일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주통령을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매일같이 수익을 내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 2% 수익 내자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닌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가장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 매수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을 통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셔라. 자,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혜택들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말고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삼성전자 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야 하는지 이 흐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안 하네. 자, 솔직하게 주통령은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기 제가 그어드린 선 보이시죠? 대략 25만원 정도를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나타난 악재들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흐름상 반전을 꾀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수급, 자, 다시 한번 유동성이 몰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떤 이벤트가 남아있죠?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덩치로. 이런 종목이 하나 상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 세계 펀드나 연기금 같은 많은 돈을 운용하는 기금들 있죠? 얘네들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발생해요. 왜냐? 항공 우주 테마 대장주니까. 심지어 S&P 500에도 상장될지 모르는데 새롭게 펀드 내에 자리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미 들고 있는 주식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펀드 안에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X를 사야 돼요. 뭐부터 팔겠어요? 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슬슬 차익 실현할 타이밍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비중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자, 다른 주식들은 다 제자리에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꾸준하게 올랐다? 처음에 비중 20%만 투자했어도 지금은 거의 펀드 내에서 뭐 60%, 70%까지 비중이 상승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다시 다운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스페이스 X가 상장하고 나서 수급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없다.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매수 신호를 잡아야지만 손실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 자, 한 차례 지지라인을 만들었었던 가격대인 만큼 25만원, 일단은 여기까지 주가가 하락하는지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에 대해서는 주통령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자, 빠짐없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건 과연 증시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 어디 없나,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증시가 좋을 때도 급등주 흐름 잘못 잡으면 세력들이 던지는 매도 물량에 손실이 커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증시가 나쁠 때는 우리가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미 조회수 급증 종목들이나 시장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들, 우리가 뒤늦게 알아채고 매수해봤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이나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 조건 검색식을 활용합니다. 자, 어차피 주가 강세가 이어질 종목들은 그 나름대로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식의 세팅값을 입력해놓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매매를 이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 옆에 띄워놓은 조건 검색식 보이시죠? 자, 주통령이 직접 5년 전에 개발하고 최근까지 활용해 오고 있는 조건 검색식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의 투자 기회를 잡아주고 있어요. 절대로 조작된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숫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조건 만족 시간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들이 잡혔을 때 매매를 이어갔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4개의 종목만 걸렸습니다. 이 중에서 시초가 매수 기회를 잡아주고 있는 비보존 제약, 그리고 젠슨황의 방안으로 인해서 최근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로보스타, 각각 시초가와 오후 들어서 검색식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의 수익 기회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보존 제약은 금일 정규장이 시작되자마자 검색식에 잡혔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죠. 땡치고 상한가에 바로 진입한 게 아니라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셨다면 2,7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전 중에, 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20%의 수익 실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로보스타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 49분에 이렇게 조건 검색식에 잡혔는데, 자, 바로 이 자리예요. 금일 장중에도 꾸준하게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 대략 14만 5천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23%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검색식에 뜨자마자 매수를 하셨다면 대략 10%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자, 보세요. 오전과 오후 한 번씩만 매매를 하셨더라도 하루 동안에 총 35%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잡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롱런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홀로서기를 하셔야 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 저희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죠. 자, 검색식을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같은 주소가 댓글창에도 쓰여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검색식 공유받기 체크만 하시고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돼요.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 모두 문의 남겨주시고 검색식 받아 가셔서 내일부터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